자,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고. 그 문장 성분이라는 말도 어려워. 지난번에 마트에서 품사를 사서 뭘 만든다고 했지? 요리를 만든다고 했지? 맞아. 품사가 요리에 들어간 각각의 재료라면 문장 성분은 말 그대로 문장이 구성된 형태를 말하는 거야. 어떤 요리인가 하는 거지. 얘가 필요해, 지금 당장. 자, 네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어. 그래서 집에 있는 나한테 저녁을 좀 준비해 놓으라고 한 거야. 오케이, 상상해 볼게. 집에 들어왔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좋게 나는 거야. 오, 손 씻고 식탁 의자에 앉았는데 뚝배기에서 자글자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이제 막 가지고 온 거야. 오, 맛있겠다.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밥을 안 했대. 진짜 열받네. 그래서 아 맞다 하면서 내가 이제 막 쌀을 씻고 있는 거야. 진짜. 어떨 것 같아? 짜증나지. 햇반 없어? 없어. 아오, 문장도 마찬가지야. 기본 성분이 있어. 그게 없으면 요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뭐야, 그 성분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동사야. 그건 품사잖아. 맞아. 품사이면서 문장 성분이지. 이건 메인 요리야. 된장찌개, 돈가스, 국밥 같은 거지. 없으면 문장이 될 수가 없어. 문맥에 따라 생략은 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동사가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밥은 뭔데? 밥이 바로 주어야.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거지. 그 요리를 먹으려면 꼭 필요한 거야. 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아까처럼 화가 나는 거야. 된장찌개에 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어 없이 동사가 먼저 나오면 이게 명령문이 되는 거야. 마치 화가 난 듯이 Go away! Sit down! 그래? 그래도 주어가 없진 않아. 너라는 주어가 생략된 거지. 그렇구나. 그럼 주어는 너, 나, 우리 뭐 이런 거야? 그렇지. 주어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처럼 명사 형식이면 다 주어가 될 수 있어. 사실상 문장의 가장 기본이야. 비가 왔다. 그들은 도착했다. 새들이 난다. 시간이 흘렀다. 이런 거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렇게 주어 동사만 있다고? 맞아.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걸 일형식이라고 해.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거지. 나는 먹었다. 뭐 이런 거? 그건 일형식이 아니야. 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 나는 먹었다는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 뭔 소리야?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 완성인 거지. 너 밥 먹었어? 나는 먹었어. I ate.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왜냐하면 먹다라는 동사 it은 타동사거든. 목적어가 있어줘야 돼. 이렇게 대화 중에 생략이 되더라도 1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3형식이지만 목적어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머리 아파. 더 쉽게 설명해줘. 자, 우리가 맥도날드에 갔어. 네가 상하이를 먹는다고 하고 2층으로 올라간 거야. 근데 내가 햄버거만 사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프렌치 후라이는? 없어. 콜라도? 없어. 먹기 싫어서 안 샀대. 아오. 문제 있니? 문제가 많지. 맥날에서 후후는 당연히 먹어줘야지. 나는 햄버거 안 먹고 후후만 먹기도 하는데. 그리고 목 막히는데 콜라 없이 어떻게 먹어? 커피라도 사오든가. 그거야. 뭐가? 된장찌개에 밥은 그것만 있어도 먹을 수 있지. 반찬 없이도. 뭐 그렇지. 좀 맛있긴 하지만. 근데 햄버거는 콜라랑 프렌치 후라이가 없으면 이 뭔가 아쉬운 거야. 분명히 그 햄버거 안에 고기도 있고 빵도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뭐 다 있어. 양상추도 있고 한 끼 식사로 충분해.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또 느낌이야? 뭐 맨날 느낌이요. 어쩔 수가 없어. 아까 동사가 뭐라고 했지? 메인 요리? 맞아. 그 동사 중에 자동사는 된장찌개 같은 거야. 밥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주어만 있으면 충분해. 다른 성분이 없어도 돼. 하지만 타동사는 햄버거 같은 거지. 주어 동사, 빵, 패티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프렌치 후라이나 콜라 같은 그런 목적어가 있어줘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일일이 다 어떻게 알아? 동사마다 다 외워야 돼? 자동사, 타동사? 먹어보면 알지. 뭔 소리야? 그 동사를 계속 듣고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지. 이건 콜라가 있어야겠다. 이건 치킨 무가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계속 그 동사를 써보고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는 많이 없어. 한 20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느냐 아니면 전치사 구가 오느냐로 구분하기도 하고 목적어는 뭐야? 주어처럼 명사로 구성이 된 건데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지. I ate pizza에서 pizza가 목적어인 거지. 아, 그렇군. 그럼 주어 동사는 일형식이고 정확히 말하면 주어 동사로 문장이 완성되면 일형식. 오케이. 그리고 주어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면 삼형식이다? 맞아. 근데 왜 갑자기 삼형식이야? 이형식은 어디 갔어? 네가 갑자기 나는 먹었다 하는 바람에 이제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아, 뭔 또 내 핑계야. 자, 이 형식은 동사가 연결 동사인 경우에 이 형식이라고 해. 그게 뭐야? 아까 동사가 메인 요리라고 했잖아. 이 형식은 메인 요리긴 한데 약간 존재감이 없는 걸 말해. 왜? 왜냐하면 연결 동사거든. 요리로 치면 카레 같은 거지. 카레가 있어야 완성이 되지만 사실 그 카레 가루는 주로 먹는 거냐 하면 사실 그건 맛을 내는 가루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안에 채소나 고기를 밥하고 같이 먹는 거잖아. 뭐 그렇지? 그렇게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결 동사가 사용된 것이 바로 이 형식이야. 보어? 그건 또 뭐야?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명사나 형용사가 주로 오지. 예를 들면 I am a student 해서 I는 주어고 a student는 보어로서 나, I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근데 목적어하고는 어떻게 달라?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이 되는 거고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주어와 같은 것이 보어라고 보면 돼. 나와 학생은 같잖아. I am a student. 내가 학생이고 학생이 나고. 그럼 보어지. 근데 I ate pizza에서 내가 피자고 피자가 나니? 아니? 그럼 이게 보어가 아닌 거야. 목적어인 거야.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다. 잘생긴 게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생긴 거지? 그럼 보어라고? 그렇지. 그런데 she likes handsome man 하면 그녀가 잘생긴 남자니? 아니? 아니지. 그럼 뭐야? 목적어. 삼형식이네? 그렇지. 그리고 보통은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주어, 동사로 문장이 완성이 되면 일형식이고, 주어, 동사, 보어면 이형식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면 삼형식이라는 거지? 잘하네. 뭔가 들었던 것 같긴 해.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잘생겼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할아버지라서. 이제 와서 나도 알면 됐지 뭘. 그럼 몇 형식까지 있는 거야? 5형식. 아, 2개 더 남았네? 2개밖에 안 남은 게 신기하지 않냐?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이 5개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아, 뭐 그런 건가? 영어는 어려운 문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 러시아어나 한국어가 오히려 더 어렵지. 캄보디아어도 아유. 그래, 그러면 4, 5형식 가보자. 4, 5형식은 둘 다 3형식의 확장이라고 보면 돼. 먼저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야. 어려운 푸시 들어본 기억이다. 동사의 목적어가 2개가 있는 거지. 아까 말한 프렌치 후라이와 콜라처럼. 아, 그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는 나에게 볼펜을 주었다 해서 주다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2개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목적어가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또 물어봐야 하는 거지. 그는 나에게 주었어. 뭘? 볼펜을. 그는 볼펜을 주었어.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늘 물어봐야 하니까 아예 2개가 붙어버린 거지. 그는 나에게 볼펜을 주었다. He gave me a pen. 이렇게. 그래? 그럼 궁금한 게 계속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 오늘. 얼마짜리? 1,000원짜리. 아, 그 생각을 못했네. 맞잖아. 아, 그렇게 붙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지. 버지니아 울프 소설 같은 거 보면 한 문장이 막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기도 하니까. 지금 말하는 1형식부터 5형식은 부사나 전치사, 접속사 없이 구조적으로 붙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 예를 들어 1형식을 보자. It rained. 비가 왔다. 언제? 어제. It rained yesterday. 이렇게 된다고 해서 yesterday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주는 게 아니야. 이건 부사잖아. 부사는 뭐라고 했지? 전에? 소스? 맞아. 소스지. 소스가 요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프렌치 후라이를 케찹에 안 찍어 먹는 것처럼. 맞아. 난 케찹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것도 많다.
어쨌든 그런 부사나 또 전치사구 같은 거, 예를 들면 It rained on my last birthday, 아니면 접속사로 이어지는 부사절 같은 경우에 It rained when he came out of his office. 뒤에 붙는 것들은 다 주요 문장 성분이 아니라 소스인 거지. 묻어있는 소스인 거야. 케찹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핫도그가 핫도그인 건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목적어 두 개는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사형식이야. 그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가져야만 해. 햄버거는 콜라, 프렌치 후라이가 있어야 하고 경양식 돈가스에는 밥하고 스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없어도 되지 않나? 좀 그렇지. 일식은 몰라도 경양식 돈가스에 스프가 없으면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 He told me a story. He told 누구에게? Me. 뭐를? A story. She sent John an email. She sent 누구에게? John. 뭘? An email. They gave us a chance. They gave 누구에게? Us. 뭘? A chance. 이런 tell, sent, give 같은 것이 목적어 두 개를 가지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인 거야. 그럼 오형식은? 사형식은 삼형식에서 목적어가 두 개로 나뉜 거였지. 오형식은 삼형식에서 목적어가 보어를 가지는 거야. 목적어가 부어를 가진다고? I made her happy.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나는 그녀를 만들었다 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는 역시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 나는 그녀를 만들었다. 이상하잖아. 나는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라는 보어가 나와줘야 돼. 사형식하고 비슷한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맞아. 하지만 또 다른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게 다른 거지. 보어는 아까 이 형식에서 뭐라고 했지?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그렇지.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학생은 그녀다. 맞지? 그럼 행복한 게 그녀네? 그래서 보어야? 맞아. He told me a story에서 내가 이야기가 아니잖아. 보어 관계가 아니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고, 반면 she made me happy에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 거니까 I am happy와 같은 이 형식의 보어 같은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지. me happy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줘봐. 자, 예를 들어볼게. She called me a liar. 그녀는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했다. 내가 거짓말장이지. me 하고 liar가 같지.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 관계인 거야. 또 보면 He kept the window open. 그는 창문을 열린 채로 두었다. 창문이 열렸지. 열린 게 창문이고 the window 하고 open이 보호 관계인 거야. 그렇구만. 그럼 네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해봐. 아, 잠깐. 오형식도 요리로 설명해야지 어디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 자, 이건 말하자면 카레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 라이스가 아니라 정통 인도 카레 같은 거야. 단지 밥과 재료를 이어주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탄두리 치킨이라면 주어는 난이고 동사는 탄두리 치킨이지. 그리고 목적어는 난과 치킨만으로는 부족한 어떤 맛을 채워주는 각종 재료들인데 거기에서 카레가 보어로서 이제 보충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아, 이번 건 좀 억지스러운데? 야, 맵을 어떻게 딱 들어봤니? 분발해야겠는데 이래가지고 구독자 1000명 되겠어? 인도 카레 먹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구독자 중에 초등학생도 많은데 말이야. 에헤, 그만 넘어가야지 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봐. 네가 이해한 대로.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맞지? 간목 직목. 직목 간목이야? 간목 직목. 아, 그래 맞잖아. 누가 뭐래? 아, 뭐 아닌 듯이 노려보길래. 언제 왜 제발 처리요?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목적격 보어. 어쨌든 잘했어. 조금 알 것 같다. 참, 절은 뭐야? 절은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장이 되는 5가지 조건 방금 배웠지? 5가지 형식 그거? 맞아.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절이라고. 그럼 문장이라고 하면 되지.
그게 문장 안에 주어 동사로 된 문장이 또 들어갈 때가 있거든. 그래? He is sleeping. I love coffee처럼 문장이 주어 동사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이거를 독립절이라고 하고,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각각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해. 얘가 필요하다. 야, 족발을 시켰어. 바로 나오는 게 웃기네. 자, 족발을 시켜. 밥이랑 먹는 거야 이제. 탄단지 완벽한 요리지. 문장이야. 그런데 가끔은 같이 시키는 게 있지. 그 뭐지? 막국수? 맞아. 막국수만으로도 요리가 충분히 되잖아. 하지만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지. 그렇게 독립적인 다른 요리를 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햄버거, 후후, 콜라랑 비슷하네? 아니지. 프렌치 후라이랑 콜라는 독립적인 요리라고 보기 어렵잖아. 문장이 문장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탕수육에 짜장면, 돼지갈비에 물냉면 이런 거지. 그래? 어떻게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가? 종속절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눌 수 있어. 명사, 형용사, 부사를 이해하니까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아. 그렇지? 나는 모든 것을 안다 하면 단순한 삼형식이지. I know everything. 하지만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안다 하면 어떨까? 나는 안다라는 주어 동사가 있고 그는 옳다라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지. 그러네. 그럼 그가 옳다는 것이 주절일까? 아니면 나는 안다는 것이 주절일까? 근데 주절이 뭐야? 주절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궁극적인 사실, 주된 문장, 그래서 주절이라고 해. 이 문장에서는 내가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말하고 싶지. 그럼 그게 먼저 나와. 한글은 다르지. 그가 옳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안다가 나중에 나오지만 영어는 먼저 주절이 나와. I know. 딱 이렇게 주어 동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뭘 알아? He is right. 그가 옳다는 것을. I know that he is right. 간단하지? that은 뭐야? 이어주는 건가? 그렇지. 접속사지. 관계대명사 뭐 그런 건가? 오, 아니. 비슷한데.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말해. 여기서 that은 목적어로 사용되는 명사절을 이끌잖아.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 바로 관계대명사야. 예를 들면 내가 만난 그 여자는 친절했다. 자, 주절은 그 여자는 친절했다 이거지. 하지만 형용사처럼 그 여자를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여자? 내가 만난 여자. 그럼 주절 먼저. The woman was kind. 내가 만난을 어디다 넣지? 이건 항상 후치 수식. 그게 뭐야? 수식하는 명사 바로 뒤에 넣는 거야. Whom I met. The woman whom. 왜 whom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내가 만난 I met의 목적어로 그 여자가 사용되었으니까 whom인데 회화에서는 그냥 who 해도 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거의 그냥 다 who라고 하더라고. who 할래. The woman who I met was kind. 그렇지. 그럼 관계 대명사는 다 형용사절이야? 맞아. 다 형용사절이야. 전부 명사를 수식해. 대명사는 수식하지 않아. 그래? 응. 자기가 대명사라서 그런가 봐. 대명사를 수식하면 어색해. 항상 명사를 수식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부사절이 있어. 부사는 아까 뭐라고 했지? 소스. 계속 나오지. 그래서 문장 뒤에서 접속사로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이어지는 거야. I cried. 일형식이지. 나는 울었다. 그걸로 문장이 완성이야. 왜 울었을까? 그런 게 부사절로 이어지는 거지. I cried because I was sad. 그렇지. I cried when he left. I cried after I lost my key. 이런 게 다 부사절인 거야. 오케이, 다 배웠다. 아직 하나 남았어. 왜? 이제 공부 그만하자.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배웠어. 이번 영상으로 문법을 끝내려니까 그런 거지. 자, 문장이 2개 이어지는 경우에 아까 주절, 종속절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예외적으로 완전한 문장 2개가 그냥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등위절이라고 해. 이제 그만. 자, 지금까지 이해됐으면 이건 쉬워. 아까는 짜장면 탕수육을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였다면 이건 그냥 짜장면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탕수육을 먹는 거야. 뭐야 그게 이상해. 이상할 게 뭐 있어. 자기 마음이지. 같이 먹어야 맛있지. 뭐 오롯이 즐기고 싶을 수도 있지.
이렇게 두 문장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도가 같다. 같은 위치에 있다. 같은 위치. 등위. 등위절이다 이거지. 그걸 이어주는 게 등위 접속사야. 아, 예를 들어봐 빨리. 아까 I cried 했지. I cried because he left 하면 이게 because he left가 부사절이고 I cried and he left 하면 등위절이야. 뭐야, 접속사만 바뀌었네? 맞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등위 접속사는 거의 정해져 있어. fanboys만 기억하면 돼. fanboys. F-A-N-B-O-Y-S.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런 걸로 이어지면 이게 등위절인 거야. 뒤에 문장이 종속절이 아니야. for는 전치사 아니야? 여기에서는 접속사로 쓰였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지. because하고 같네? 비슷하지. 그럼 because는 종속절이고 for는 등위절이고? 대신 for는 앞에 콤마가 붙어. 뭐 그래? 뜻은 같잖아. 완전히 같지는 않고 이제 비슷하지. for는 약간 첨언하는 느낌이고 because는 그 확실한 이유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면 he stayed home for it was raining 하면 그는 집에 있었어. 비도 오고 그래서 요런 거고 he stayed home because it was raining 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이렇게 주된 이유가 되는 거지. 아, 난 모르겠어. 그것까진 몰라도 되지 않아? 그래. 뭐 어쨌든 배워야 할 건 다 배웠다. 이제 전처럼 영어 표현을 새로 배우면 이제 설명이 이해가 잘 될 거야.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야, 몽글이 이제 지쳤다. 이제 들어가자. 그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